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묘하게 야권의 대선 주자들 간의 구도가 이런 구도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윤석열, 최재형. 당 안팎에서는 원래 있었던 사람과 또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간의 묘한 기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장면입니다. 유경수 여사님께서 적십자 활동이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의 약자와 또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늘 따뜻하고 그 어진 모습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에 대해서는 국민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서는 당시를 기억하는 어느 대한민국 국민도 비판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 역시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고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 수사하신 분께서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냐라고 되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 정부의 인사 발령에 따라 저의 소임을 다한 것뿐이고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많은 분들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재명 기자, 윤석열 후보가 유경수 여사의 생가에 방문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존경 어린 태도를 보였는데 우리가 얼핏 주변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좀 들렸어요. 여길 뭐하러 와? 아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은 좀 앙금 뭐 이런 게 좀 남아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에게 가장 중요한 표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60대 이상 이렇게 이제 볼 수 TK까지 볼 수 있을 텐데 뭐 충청권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지역세 그다음에 세대에도 봤을 때는 60대 이상 그다음에 TK와 충청 이런 쪽에서 많은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광고한 지지층이었죠.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탄핵에 직접적, 결정적 역할을 했던 윤 전 총장을 두고 아직까지 그 앙금이 있을 텐데 결국 본인이 어떤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기 전까지 저런 문제는 계속 되풀이될 수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윤 전 총장이 계속 같은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수사할 당시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수감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에 있어서 같이 공감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같이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저 부분은 계속 저런 스탠스로 풀고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좀 한계이자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경수 여사를 향해서 굉장히 어진 분이다라는 이 보수층 핵심의 어떤 정서를 툭 건드리는 그런 말들도 나왔고 앞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 후보가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들 중에 누가 가장 존경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 딱 한 사람을 꼽은 게 아니라 대통령들은 다 각자의 어떤 숙명이 있었다. 그러면서 고독한 상황 속에서 뭔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게 대통령 자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무원 연금개혁 같은 굉장히 업적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본인이 강한 결단 속에서 해낸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지지층들 그리고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들과의 어떤 정서적 일체감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 야권의 대권 주자들 간에 이 묘한 편가르기 아닌 편가르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윤석열, 최재형 vs 홍준표, 유승민 구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선의 룰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꼭 경선 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지지율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홍 후보가 이런 발언을 꺼냈습니다. 지난 6월 20개월 의붓딸 강간 폭행에 살해한 사건의 기사를 공유하며 홍준표 후보가 이런 X는 사형시켜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사형시키겠다라고 SNS에 밝혔다고 하는데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네.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대통령이 누군가를 사형시킬 수 있습니까? 너 사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사형 제도가 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지난 97년 이후에 이제 사형이
이 집행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래서 뭐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지 사형 집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사형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취지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게 범행 현장을 본 사람들은 사형 제도를 찬성을 하고 또 사형 집행 과정을 현장을 본 사람은 사형 제도를 반대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참혹한 현장 그리고 또한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뭐 이런 여러 명을 죽인 이런 집단 흉악범 사건을 보면 국민들은 왜 사형을 집행을 안 하냐 사실 그런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 영화 강간 살해범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죠. 정의지 사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형해야 된다. 지금 뭐 국민들이 그렇게 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 뭐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분이라면 명확한 그런 의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이 발언이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 진짜 사형까지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떠나서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다시 뭐 소위 부활시키겠다라는 뭐 의지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홍 후보의 말은. 뭐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형법이나 형사 관련된 많은 법에 사형 제도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사형 집행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거든요. 사형 집행은 명령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인데 그 명령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그 명령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형사소송법 465조에 아예 시간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판결 확정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은 명령을 해야 돼요. 사형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집행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뭐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놓고도 아직까지 집행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되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인데 사형을 집행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국민들의 그 컨센서스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거기에 대해서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법대로 집행을 하든지 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 의원님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은 그 이름 그대로 성 그대로 나름대로 색깔을 가진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형제, 뭐 예컨대 뭐 정시 부활, 그다음 뭐 사법시험 부활 이런 것들이 이제 홍준표 의원의 대표적인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명성 같은 것들이 인기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 오늘 모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본선에서 누구랑 결국 싸워야 할지가 뭐 모든 주자들 사이에 고민거리일 텐데 최근 지지율이 윤석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좀 약진을 했잖아요. 홍 후보가. 뭐 약간 이강 구도 아닌 이강 구도처럼 이렇게 돼버렸고 이거 뭐 역선택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캠프 입장에서는 내심 누구를 응원하고 있나요? 뭐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든 우리 정치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 데드크로스 말씀들이 많으신데 민주당에서도 데드크로스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죠. 저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심 누군가를 좀 응원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있고요.